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980년 5.18 당시 실종자 중에는 학생과 청소년도 2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5.18 관련 영상 기록에 집단 발포 등 결정적 순간이 담겨 있는지 조사가 시급합니다. 가축이 먹는 풀 사료를 드론을 활용해 재배한 결과 노동력도 절감되고 품질도 좋아졌습니다. 1980년 5.18 당시에 행방불명된 이들 중에는 어린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당시에 실종된 학생과 청소년이 20여 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1980년 당시 양동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창현 군. 동네에 소문난 골목대장이었던 창현이는 5월 19일에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창현이를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사연은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도 소개됐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한 번 간 아들은 오지 않고 소리도 없습니다. 계엄군을 피해 조선대 뒷산으로 숨었던 조대부고 1학년 이목한 군.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던 날 학동 삼거리에 있었던 10살 문미숙 양. 이들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의 항쟁 기간에 광주에서 행방불명된 어린이와 학생, 청소년은 20여 명. 광주시 교육청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기리고 추모하고 그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다가 그렇게 실종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자료로 만들고 실종자들을 빼고도 5.18 기간에 광주에서는 초중고등학생 18명이 계엄군에 희생됐습니다. 구타와 고문, 휴우증 때문에 나중에 숨진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제 와서 실종된 학생들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겠지만 어린 학생들까지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신군부의 잔악성을 다시금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전 씨 측의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만큼 불출석을 허가해도 재판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리고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맑고 따뜻한 날이 계속되면서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진 건조특보는 오늘까지도 이어지면서 각종 화재 사고 나기 쉽겠습니다. 특히 산행 가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0.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했고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광주의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초여름 같은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의 양이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그 밖에 전남 지역은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MBC가 이번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5.18 관련 영상과 사진은 정부 각 부처에서 보유한 자료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집단 발포와 전남도청 최후의 진압 등 그 결정적 순간이 담긴 영상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대부분 군과 밀착해 찍어 신군부 홍보용으로 추정되는 문화공보부의 5.18 당시 사진들. 새로운 각도의 전남도청 항공사진도 보입니다. 이 사진은 누가 어떻게 촬영했을까? 엄혹한 상황이었던 광주에서 사진기를 들고 촬영이 가능했던 건 군이나 정부 관계자,
기자로 압축됩니다. 일단 계엄사 문건에는 5.18 기간 중 문화공보부 요원 58명이 공군 수송기로 서울 광주를 오갔다는 기록이 있을 뿐 그 역할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카메라 같은 걸 동원해 갖고 와서 그런 장면들을 찍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진 중엔 기자들의 사진과 일치하는 사진도 소량 섞여 있고 이 사진이 일간지에 그대로 실린 경우도 보입니다. 당시 군부가 기자들에게 압수해 검열한 뒤 활용한 사진 일부가 문화공보부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복 입은 중령은 우리 암실 앞에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고 꼼짝않고 그 사람도 잠을 안 자고 제가 새벽까지 해서 모든 사진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집 천장 속에 있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시청각 자료는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 5.18 당시 찍힌 모든 시청각 자료를 요구한 이번 광주 MBC 정보공개 청구에서 국가기록원은 문화공보부에서 확보한 영상 1개와 사진 90여 장만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이 보유한 5.18 기록물 보유 현황을 보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국방홍보원, 공군 등 중앙부처에만 사진, 영상 등 시청각 자료 560점이 있고 대부분 미공개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원에 5.18과 관련된 미공개 문서가 20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군에서 찍은 것도 있을 텐데 그리고 그 현장에서 누군가가 찍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군 자료들이 거의 비어 있죠, 사실은. 39년 만에 기회가 찾아온 정부 차원의 5.18 진상규명은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군의 최초 발포 경위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을 담고 있을지도 모를 미공개 자료들을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진상을 입체적으로 규명해낼 수 있을지 정부의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쟁의 행위 돌입을 위한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시내버스는 노조는 어제 열린 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서 사측과 입장 차이로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각 회사별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시내버스 노조는 오늘 오전까지 진행되는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또 오는 14일에 실시되는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예정대로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가 국방부를 찾아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촉구합니다. 시민추진협의회는 오늘 오후 국방부 앞에서 군공항 이전 결의대회를 갖고 국방부가 이미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 뒤에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도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미루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결의대회 뒤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군공항 이전 촉구문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드론의 쓰임새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우나 젖소가 먹는 풀사료를 드론으로 씨를 뿌려 재배해봤는데 노동력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고품질의 사료 생산도 가능해졌다는 평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벼수확을 앞둔 논에서 농업용 드론이 정해진 길을 따라 날아다닙니다. 벼포기 사이로 바람을 불어넣으며 풀사료 씨앗을 균일하게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로 파종하는 것보다 힘을 덜 들여 일을 할 수 있는 데다 때를 놓치지 않고 작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저기가 좀 어느 말에서 더 없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직접 안 뿌리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영양분이 풍부한 풀사료를 재배하는 과정에서도 이 농업용 드론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로 작물의 양분과 수분 상태를 곧바로 확인해서 최적화된 생육 조건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나주 지역 10헥타르 규모의 간척지에서 드론을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 시험을 한 결과 노동력을 4분의 1로 줄이고 하루 작업량은 최대 4배 정도 늘리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적기 파종이 가능하고 비료도 적게 주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료 가치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한우나 젖소 사육에 필요한 풀사료 물량은 580만 톤 규모로 추산되지만 자급률이 80%를 밑돌다 보니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드론을 활용한 풀사료 재배 기법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풀사료 자급률 10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주민 참여형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전환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또 에너지원을 수상 태양광 위주에서 육상 태양광과 풍력, 소수력 등으로 다변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민선 7기의 미래산업 비전을 일자리 중심 포용력 혁신 성장으로 전하고 광주 11대 대표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에어가전, 광융합 산업과 에너지 수산업 등 11개 산업을 광주의 대표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과 왕성차 공장 조기 착공,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양 세풍산단에 추진되고 있는 400억 원 규모의 알루미늄 공장 투자 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국 투자사가 예정에 없던 용해로를 짓겠다고 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중국 밍타이 그룹이 400억 원을 들여 알루미늄 공장을 짓기로 한 광양 세풍산단입니다. 환경오염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끝에 공장 건축 허가가 난 건 지난해 말. 하지만 5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자 밍타이 그룹은 수익성이 낮아진다며 투자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밍타이 그룹은 대신 알루미늄 조각을 녹일 수 있는 용해로 설치와 주민 동의를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찬성을 할지. 투자 유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경제청은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용해로가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고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공정은 앞으로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알루미늄을 단순 가공하는 공정만 들어올 것이라는 과거의 약속을 경제청이 스스로 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공해 발생 소지가 없고 소등도만 들어온다고 명백하게 주민 설명에 와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건 기만입니다. 기만. 경제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뒤 조만간 밍타이 그룹과 막판 협상에 들어갈 계획인 가운데 재점화된 지역사회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대기오염 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방지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환경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연산강 뉴욕환경청 등과 함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58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15곳에서 1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광주시는 대기오염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이 훼손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업장은 조업 정지와 함께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5월 광주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음악회들이 곳곳에서 마련이 됩니다.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또 광주문화예술회관 등에서 80년 5월을 기억하는 공연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광주문화재단의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국적으로 돌아보면요. 역사적인 아픔을 노래로 기억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광주의 5.18은 참 많이
노래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민족음악학자시죠. 노동은 교수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인 음악 사건이다라고 말이죠. 네, 5.18을 표현한 노래들이 민족음악으로, 음악운동으로 발전하면서 한국 현대 음악사의 최대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네. 음악으로 만나는 5월 광주, 달리 말하면 음악으로 만나는 광주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5번째를 만든 거리 음악회죠. 5월의 노래. 이와 같은 관련 음악회를 통해서 5.18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좀 더 5.18 정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거리 음악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5월 음악회죠. 5월의 노래입니다. 네, 5월 1일부터 지금 시작을 했고요. 31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앞 특설 무대입니다. 1시간 동안 한 달 내내 이어집니다. 네, 전국의 62개 팀 400여 명이 참석해요. 그래서 민중가요뿐만 아니라 인디밴드, 뮤지컬, 국악, 합창단, 시낭송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5월 16일과 17일에는 20년째 매년 광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노래를 하는 일본 우타고의 합창단이 광주 시민을 만납니다. 그리고 1980년 항쟁 기간이었죠. 5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 광주 전남 민족 문학작가회의 작가들이 5월 시를 낭송합니다. 네, 그리고 5월 즈음이 되면 5월 창작 가요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선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 제8회 전국 5월 창작 가요제 실황음반인데요. 네. 이번 올해는 5월 12일,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광주 음악산업진흥센터 PQ 뮤지컬에서 2차 예선 현장 라이브 공연이 거치는데요. 현재 2차 예선 청중평가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라이브 공연에서 청중평가단이 2팀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 심사위원들이 8팀을 선정을 해가지고 총 10팀이 되죠. 그래서 이 10팀이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올 창작가요제는 5월 정신을 담은 노래뿐만 아니라 자유와 저항의 노래, 공동체 정신이 담긴 노래, 삶과 사랑에 대한 노래를 발굴하는 자리인데요. 장르 제한이 없습니다. 네, 다양한 장르가 참여가 가능한데요. 이 본선 무대는 5.18 민주광장 특설 무대에서 5월 25일 제9회 5월 창작 가요제란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네. 광주시립교향악단에서도 매년 5.18을 기리는 음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5.18 기념음악회에서는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죠. 올리비에 사를리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그다음에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황우준 작곡가의 님을 위한 소곡을 5월 18일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선보입니다. 네, 지난해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을 했죠.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 세계화 사업 일환인데요. 네, 작곡가 마이클 도어티, 그다음에 김대성, 박영나, 그다음에 황우준 작곡가에게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관현악곡하고 피아노곡이 나왔었는데 지난해 광주, 그다음에 서울의 예술의 전당, 일본 도쿄 파르테논 타마홀, 그다음에 체코 프라 공연장에서 이렇게 강렬한 울림을 선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황우준 작곡가의 님을 위한 소곡이 공연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에는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곡 공모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있다면 간략히 짚어주시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지난해 김종률 원곡이죠.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한 창작 공모전에 최우수작은 아르메니아 출신 작곡가였습니다. 스살리키안 미란의 영웅들을 위한 고향시가 차지했었고요. 우수작은 김신의 님을 위한 행진곡에 의한 교황적 환상곡, 그다음에 가작은 임유미의 님의 5월, 광주의 5월, 그리고 김민경의 죽은 자의 꿈 두 작품이 선정이 됐는데요. 5월 31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여성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초연이 됩니다. 예술가가 이해되는 도시, 그리고 예술가가 존경받는 도시 광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훈. 뺏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김정호 원볼투 스트라이크에서 스윙 변화구로 타임을 뺐습니다. 양현종 1점 뛰었고요. 볼이에요. 빠른 볼. 결국에는 볼넷. 역시 빠른 볼. 자 3루 잡았고 찍고 1루 갑니다. 1루에서 아웃이에요. 병살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스윙 볼 3개로 오즈원이 처리됩니다. 스윙. 이거 김연아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 공략이 안 되는 김규. 잡아당겼습니다. 다시 안타. 이루자 오정원은 3루 돌아에서 홈으로 달립니다. 허경민의 1타점 역시타. 드디어 영의 행진은 깨집니다. 장면이 타고 유격수가 잡아냅니다. 직선타. 경기 끝. 기아와 두산의 5번째 대결에서 결국에는 두산 베어스가 한 점을 지켜내면서 기아전 7연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향기 인테리어를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최근 석 달 동안 조향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북라운지와 라이브러리 파크 로비, 국제회의실에 유칼립투스와 백단향 등 각각 공간의 특성에 맞는 향을 입혔습니다. 또 다중이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가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5.18 묘지를 합동 참배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등 80여 명의 공직자들은 어제 5.18 국민묘지와 민족민주열사 묘지에 참배하고 발포 책임자 등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타계한 고 김홍일 전 의원과 고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묘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광주시가 어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참석자 600여 명에게 사랑의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표창, 어머님 은혜 제창과 문화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도시 외곽인 광산구 임곡동 오룡마을 경로당에서 노후 경로당 이용에 대한 불편을 듣고 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이 함께하는 한 책 읽기 운동, 광주 전남이 읽고 톡하다가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옳다, 법정 스님의 뒷모습 등 5건의 후보 중에서 오는 17일까지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한 권을 최종 선정하는데요. 선정된 책을 바탕으로 작가 토크 콘서트, 테마도서 전시회, 문학기행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현장 실습과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나주에서 마련됩니다.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 미취업자면 신청 가능하고요. 타 지역 거주자도 선정 이후 한 달 내에 나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15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콘서트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13일과 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합창단원 전원이 각자의 배역에 맞게 노래와 연기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I Dream, The Dream 등 잘 알려진 음악들을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에 맞춰 들려줍니다. 일본 합창단이 5월 18일 광주에서 5월의 노래를 합창합니다. 2019 5월 국제교류음악회에 참여하는 일본 일어서라 합창단은 광주의 5월을 담은 뮤지컬 화려한 휴가에 감명받아 조직된 단체로 일본 곡인 고향과 한국곡 광주여 무등이여를 부를 예정인데요. 다른 출연자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공연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